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장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감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나스닥 장 0.47%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중에 나스닥이 한 1%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크게 상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하지만 토요일 새벽 끝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1%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이틀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장은 대체 공휴일로 쉬었지만 아시아 증시는 개장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제법 많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1.6% 상승이 나왔고요.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0.44%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내일 열리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나스닥이 좀 빠졌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새벽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미국 나스닥이 한 보합으로 끝난다면 우리나라 장도 약 보합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지난 금요일 날 장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4.57% 하락이 나왔고요. 기관 외국인이 연일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세가 주춤해 주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간에 한 달짜리 보호예수 물량 60만 주가 상장이 되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가격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주가가 힘을 조금 못 쓰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간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날 얘가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그날 종가에 충분히 종가 변화에 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다시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LNF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건 11월 달에 새로 편입되는 MSCI 지수에 이 LNF와 FNF 두 종목이 신규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주가가 약세를 띠고 얘가 다시 하락을 한다면 11월 중순쯤에 MSCI 등기 편입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월 말쯤에 이런 애들을 저점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3.47% 상승이 나왔죠. 솔루스 첨단 소재 8.5%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죠. 7.87% 상승이 나왔고요.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시 한 번 더 미국 나스닥이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 번 더 무너진다면 이런 애들은 최우선 매수 가능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뉴스가 떴죠. 찌라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극재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67%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장중에 한번 단타를 한번 쳤습니다. 얘를 15만원대 초반에 매수를 해가지고 얘를 한 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실 무근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내일 수급을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렇게 출해되는지 아니면 이 사실 무근 뉴스를 통해서
기관 외국인이 내일부터 다시 순매수에 나서 가지고 주가를 반등시켜 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도 뭐 단타를 치든지 오버나이트 하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그런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면 매수를 깊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자, 리비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큰 상승을 주었다가 오후 들어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비안 관련주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크게 상승한 까닭은 이번 주에 리비안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들이 그런 기대 심리로 크게 상승을 해주었죠. 리비안이 상장되는 건 11월 한 24일쯤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뉴스가 나고 있습니다. 리비안에서 이번 주에 어느 회사를 방문하냐에 따라서 또 이런 애들이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신 시스템 얘를 장중에 거래를 했습니다. 상가 따라잡기 차원에서 여기서 한번 조금 일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걸 크게 매수하지 않았던 까닭은 리비안 관련주들 중에서 이렇게 우신 시스템 얘만 크게 상승했고 나머지 2등주들이 20% 이상 20% 근처에 오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얘 혼자서 가기에는 힘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래도 얘가 상한가에 일단 안착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났지만 금방 이렇게 상한가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얘를 본전에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간 외에 가격이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리비안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가요 완화 장치에 묶여 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얘가 해제가 되죠. 자, 리비안에서 우리나라에 언제쯤 이렇게 방문할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리비안에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다면 이런 애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3일 단일가 연장 거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슈팅을 주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거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었습니다. 시초가가 한 6% 정도에 시작을 했다가요. 이렇게 살짝 3분 봉사에게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아침에 슈팅을 해주었죠.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단타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시초가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단타가 굉장히 요즘에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종목들은 지금 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한 9시 15분 사이에,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가 한 4%에서 6% 정도 시작되는 애들이 시초가를 뚫어줄 때 그때 한번 단타를 노린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고가 종목들을 거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TSI 같은 경우에도 얘가 물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리비안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TSI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아침에 시초가를 뚫어주는 모습과 동시에 신고가를 갱신해 준다면 그 뚫어주는 순간 매수를 해가지고 신고가를 갈 때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애들이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매매를 통한 단타를
칠 때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거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났는데요. 내일 여러분들 다들 잘 거래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